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과학적 사고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얼마나 달라 보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한 권의 책에 관한 겁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아주 심오한 과학 원리들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처럼 세상을 본다는 건 어려운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갖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정,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부엌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좀 재밌는데 말 그대로 과학 실험에서 탄생한 간식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간식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요, 엄청난 물리 법칙이 숨어 있어요. 진짜 비밀은 그냥 뜨겁게 만드는 열이 아니고요. 바로 급격한 압력의 변화예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딱 이해하는 순간 왜 그 딱딱한 쌀알이 뻥 하고 터지면서 바삭한 간식으로 변하는지 그 원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엄청 인기 있는 시리얼이요. 처음부터 음식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발명한 사람은 과학자였는데 그냥 녹말 분자에 대한 자기 가설을 증명하려고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부엌의 작은 뻥튀기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법칙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렌즈를 확 넓혀볼까요? 크기를 지배하는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물리법칙이 있거든요. 이 법칙이 곤충부터 영화에 나오는 거대 괴물까지 모든 생명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크기가 2배 커지면 다른 것도 다 2배가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물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특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걸 바로 제곱, 세제곱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영화 주인공 킹콩을 예로 들어볼게요. 킹콩은 사람보다 대략 17배 정도 크다고 하죠. 자, 키가 17배 커졌어요. 그럼 힘은 얼마나 세질까요? 근력은 몸의 단면적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17의 제곱, 다시 말해 289배 강해지는데 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무게예요. 몸무게는 부피에 비례하거든요. 이건 17의 세제곱, 그러니까 무려 4,913배나 무거워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계산을 해보면 킹콩은 자기 몸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막 뛰어다니고 점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뼈가 다 부서져 내릴 겁니다. 바로 이 법칙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작은 개미한테 물 한 방울은 표면 장력 때문에 끈적끈적한 감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거대한 코끼리는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점프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설계도 같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리학이 생명의 겉모습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봤죠. 그럼 이번에는 훨씬 더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주 우아한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수십억 년의 진화와 우리 인간 공학자들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찾아낸 해결책이 똑같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하드드라이브, 그리고 그때그때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일시적인 램.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발견들이 단순히 컴퓨터처럼 딱딱한 논리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배경에는 창의성, 열정, 그리고 호기심 같은 아주 인간적인 감정의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순간 프랜시스 크릭이 느꼈을 그 짜릿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료랑 같이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있잖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유전암호가 세계의 조합이란 걸 아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명의 근본적인 비밀을 알게 된 그 순간의 기분? 어땠을까요? 그리고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에게는 과학은 예술과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 세계의 그 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던 거죠.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 세상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결국 과학적 사고라는 건 어떤 사실들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질문,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이 책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같은 위대한 발견도 처음부터 어떤 정답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과는 왜 위로 안 가고 항상 아래로만 떨어지지? 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도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도구가 우리를 발명했다고요.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수천, 수만 년에 걸쳐서 우리의 뇌 구조와 신체,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뜻이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류의 느린 생물학적 진화는 이제 끝났고 그 자리를 훨씬 빠른 기술적 진화가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도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빨리 진화한다면 미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